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2급 리눅스 일반 파트에서 3강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처럼 GUI 환경을 제공해서 마우스 클릭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눅스는 마우스를 이용하는 게 아닌 명령어들을 키보드로 입력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이 명령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명령어란 무엇인지부터, 그리고 리눅스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제이니까 사용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명령어란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무언가를 실행해 달라고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해서 실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와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거나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간다거나 하는 이런 클릭들도 결국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받은 리눅스는 명령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모니터 화면이나 출력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 중에 이렇게 ls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ls 명령어는 지정한 디렉토리 안에 파일,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예로 들어보면 ls 명령어를 입력하면 리눅스가 ls 명령어를 실행해서 해당 결과를 우리 화면에 파일 디렉토리에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리눅스 운영체제가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명령어들도 결국 모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리눅스가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명령어 자체가 프로그램으로서 설치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단순히 설명보다는 직접 리눅스에서 실행을 해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그럼 명령어를 위한 명령어들을 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령어 실행 파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는 명령어 위치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위치 명령어는 예를 들어서 ls라고 하는 명령어의 실행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나 확인을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지금 ls라고 하는 명령어는 usr 디렉토리 밑에 있는 빈 디렉토리 밑에 있는 ls라고 하는 이런 파일. 그래서 제가 ls라는 이런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명령어 이름만 썼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지금 usr 밑에 빈 밑에 ls라는 저 파일, 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s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파일이나 폴더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보통 그냥 ls 명령어만 사용하기보다 이렇게 옵션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합니다. 훨씬 좀 자세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ls-al이라고 명령어를 항상 치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너무 많이 쳐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alias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ll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이라고 하는 별명을 실행하게 되면 ls-al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우선 별명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별명으로 등록이 된 거죠. 자, LL이라고 실행하게 되면 ls-al 명령어를 쳤을 때와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 에코 명령어이긴 한데 에코 명령어는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달러하고 ps1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보통 ps1 뭐 패스 같은 이런 환경 변수들은 보통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무언가를 저장하고 있는 값이니까 그 저장된 값을 확인하려면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여줘요. 이 ps1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는 제가 지금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 이 환경 앞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요 내용을 설정하는 그런 환경 변수입니다. 이런 환경 변수만 있는 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또 환경 변수 중에 이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그냥 프로그램의 이름, ls라고 하는 명령어의 이름만 입력해도 실행이 됐던 이유가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지금 이렇게 ls 명령어 실행 파일이 있던 usr 밑에 beg이라고 하는 이런 경로가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ls라고 명령어를 치기만 해도 이렇게 실제 명령어 프로그램의 위치를 실행한 것과 같은 것처럼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패스에 경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때는 이렇게 전체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를 위한 명령어들을 몇 개 좀 실습을 해봤어요. 자, 다음은 명령어들의 도움말을 보는 명령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눅스의 명령어들은 명령어와 함께 옵션 같은 걸 추가로 입력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명령어의 종류도 많고 옵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의 자세한 사용법은 이런 도움말, 사용 설명서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정 명령어의 사용법이 기억이 안 나면 바로 이 도움말을 실행을 해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명령어들을 또 직접 한번 실행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도움말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정도만 실행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ls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건데 이 ls라는 명령어의 사용법을 좀 잘 모르겠다. 어떤 매개 변수라던가 옵션들을 넣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가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의 앞에 이렇게 매뉴얼, 맨이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매뉴얼 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용을 더 볼 수도 있고요.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으로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내용을 넘기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 페이지를 종료하고 싶으면 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뉴얼 페이지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명령어 사용법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용자들과 관련된 명령어나 파일들을 알아볼 건데 명령어나 파일이 조금 많긴 하지만 쭉 한번 보고 실습을 통해서도 알아볼게요. 먼저 사용자를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유저헤드 명령어로 계정을 생성하고 passwd 명령어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su 명령어로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령어로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면 리눅스에서는
이런 사용자의 정보를 모두 특정 파일에 저장해 둡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사용자와 관련된 파일이에요. 특히 etc 밑에 passwd 파일이나 etc 밑에 shadow 같은 파일이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etc 밑에 default 밑에 userhead, etc 밑에 login.dfs 같은 파일들은 우리가 userhead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생성할 때 딱히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사용자의 설정 값이 설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기본 값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들이 이런 파일들입니다. 생성한 사용자는 유저 모드나 유저 딜과 같은 이런 명령어로 수정, 삭제할 수 있고, change 명령어로는 비밀번호의 만료 기간이나 최대 사용 일수와 같은 비밀번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사용자를 생성해보고 비밀번호도 설정해보고 해당 사용자로 로그인 해보고, 그 다음에 정보를 변경하고 삭제하는 이런 실습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 사용자 관련 명령어를 실행을 해볼게요. 근데 사용자 관련 명령어를 실행을 해보려면 우선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줘야 됩니다. 로그인하는 명령어부터 한번 봐볼게요. 로그인을 할 때는 su 명령어로 사용자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줘서 로그인을 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해주고 로그인을 하면,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하는 앞부분에 일반 사용자는 달러로 표시됐던 반면 관리자는 샵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사용자로 지금 현재 명령어를 실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용자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유저헤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추가할 때 사용자 이름을 이렇게 원하는 걸 입력해 주면 되고, 옵션 같은 걸 추가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번 기본으로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럼 사용자가 추가가 되게 됐는데 아까 설명해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해당 내용이 특정 파일에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관련된 정보는 etc의 passwd 파일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cat 명령어로 파일의 내용을 한번 조회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cat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정보들이 많이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방금 추가한 test01이라고 하는 이런 사용자 정보가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내용을 봐보면 맨 앞이 사용자의 이름, 두 번째가 패스워드 필드인데 현재는 패스워드를 etc의 passwd 파일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X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UID, GID라고 하는데 UID, GID는 권한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에 대한 설명을 적는 부분인데 지금 딱히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요. 유저헤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생성할 때 딱히 옵션을 지정하지 않아서 여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내 문서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홈 밑에 test01이라는 디렉토리가 지금 test01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실행이 되는 쉘입니다. 쉘은 뒤에서 이제 다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자를 한번 생성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한번 설정해보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설정할 때는 passwd 명령어를 입력해주고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되게 쉬운 그런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패스워드다라고 경고가 뜨는데 그냥 한 번 더 입력해주면은 정상적으로 패스워드가 변경이 됩니다.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해당 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이름이 먼저 적혀 있고 그 뒤에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는 되게 쉬운 그런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패스워드 변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 파일에 저장될 때는 이런 식으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 파일을 관리자가 보더라도 해당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저는 지금 설치할 때 생성했던 그 사용자랑 지금 방금 생성한 사용자가 패스워드가 둘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된 내용은 서로 좀 또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패스워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 정보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때는 유저 모드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C 옵션을 사용을 해봤는데 C 옵션은 해당 사용자의 아까 그 설명 부분, 비어 있었던 설명 부분을 변경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테스트 01 사용자의 설명을 한번 테스트라고 바꿔보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잘 적용이 됐는지 다시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살펴보면 아까는 비어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그럼 삭제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삭제할 때는 유저 딜 명령어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정보를 확인해보면 아까 파일에 저장되어 있던 사용자 정보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용자 관련 명령어들을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리눅스에서 사용자들은 다양한 그룹에 속해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룹은 나중에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접근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4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그룹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고 명령어로 설정하면 해당 내용이 파일에 저장된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추가하고 뭐 변경하고 하면서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리눅스에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통해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더라고 보통 부르는 디렉토리와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GUI 환경에서는 바로 내가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확인이 보통 가능하지만 리눅스에서는 pwd 명령어로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려면 cd 명령어를 이용하고 mkdir, rmdir과 같은 명령어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과 관련된 명령어입니다. 우선 파일의 목록을 보려면 ls 명령어를 입력하고 복사, 삭제 및 이동은 cp, rm, mv와 같은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비어있는 파일을 생성할 때는 터치, 파일의 종류를 확인할 때는 파일, 특정 파일을 찾을 때는 find나 locate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것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렉토리랑 파일과 관련된 명령어들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현재 내가 위치한 디렉토리가 어딘지 확인을 하려면 pwd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홈 밑에 영진이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에 있고요. 이 안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ls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ls 명령어는 보통 그냥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AL과 같은 이런 추가적인 옵션을 같이 사용합니다. AL 옵션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자세하게 출력되는데, A라고 하는 이런 옵션은 숨겨진 파일 및 폴더까지도 출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 L 옵션은 내용을 단순히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이름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출력해달라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특정 뭐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파일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는 이렇게 데스크탑, 더큐먼트 등 다양한 디렉토리들이 있는데, 현재 디렉토리에 특정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ir이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를 생성을 mkdir로 명령어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dir이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해당 디렉토리로 들어가려고 한다, 이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cd 명령어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cd 명령어를 이용해서 dir 디렉토리로 이동하겠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pwd로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제가 생성한 dir이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에 이동이 잘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다른 파일이나 이런 디렉토리를 좀 더 실습을 해볼게요. 자, 파일을 생성할 때는 터치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터치 명령어를 이용해주면 원하는 이름의 이런 파일을 생성을 해줄 수 있어요. 저는 파일 이름을 파일이라고 지어봤고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디렉토리도 한번 다시 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디렉토리랑 파일이 각각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디렉토리나 파일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rm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는 rmdir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파일을 삭제할 때는 rm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또 rm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좀 사용하기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보통 삭제할 때는 이렇게 rf라고 하는 옵션을 같이 사용합니다. r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든 디렉토리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삭제해버려라 라고 하는 거고요. f 옵션은 강제로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삭제할 때 뭔가 뭐 이 파일을 정말 삭제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답하기 또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삭제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옵션인 거죠. 그래서 뭐 파일이든 디렉토리든 뭐 삭제하려면 그냥 rm-rf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파일과 디렉토리 한번 다 삭제해 봤고요. ls로 확인을 해보면 디렉토리 안에 목록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고 뭐 삭제하고 하는 실습을 간단하게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리눅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리눅스의 대부분의 파일은 단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할 때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우선 전체 내용을 모두 출력해서 보려면 cat. 하지만 파일의 내용이 엄청 길다 보면은 한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단의 내용만 잘라서 보려면 head, 하단의 내용만 좀 잘라서 보려면 tail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화면에 딱 맞춰서 출력해서 보려면 more나 less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래프로 특정 내용이 포함된 걸 찾거나, WC로 단어의 수를 표시하거나, sort로 내용을 정렬해서 보거나, cut과 split과 같은 명령어로 원하는 내용만 잘라서 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서, 텍스트 파일을 수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수정하기 전, 후 각각의 파일을 만들어 두고 두 파일의 내용을 비교하는 이런 명령어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파일 내용을 출력하는 명령어들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어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at 명령어예요. 그래서 cat 명령어는 뒤에 특정 파일을 입력해주면 해당 파일의 내용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글씨가 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내용을 보고 싶으면 스크롤을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cat 명령어로도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헤드 명령어를 이용하면 맨 처음 내용부터 10줄까지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tail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제 반대로 마지막 내용부터 10줄만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mor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지금 제 화면에 맞게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보여주게 되고요.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한 줄씩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파일의 내용을 조회하는 명령어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 입력하는 명령어 자체를 표준 입력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출력되는 내용은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다이렉션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들을 이용해서 입력이나 출력의 방향을 모니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캣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원래 파일의 내용이 모니터에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출력되는 내용의 방향을 모니터가 아닌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어에 다시 표준 입력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랩 명령어의 표준 입력에 파일이 아닌 캣의 출력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입력을 기반으로 다시 그랩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랩 명령어의 출력 결과가 모니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파이프를 예로 보여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화면으로 방향을 재지정해서 내 화면이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 결과가 출력이 되게 하거나 출력 결과를 하드디스크로 특정 파일로 방향을 재지정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설명드렸던 리다이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df-h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명령어는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용량을 출력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내용이 그냥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다른 명령어의 입력으로 다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명령어 중에 좀 대표적인 게 grep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grep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내가 원하는 특정 보여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예요. 자, 근데 이제 df-h의 명령어의 결과도 grep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제 하드디스크 요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확인해 보고 싶다. 요 하드디스크의 용량만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라인만 뽑아서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냥 df-h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는 모든 결과가 출력이 됐지만 grep을 이용하면은 원래 전체 출력되는 내용에서 딱 원하는 내용만 이렇게 뽑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방향제 지정, 리다이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원래는 모니터로 출력이 돼야 되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특수문자를 이용하면은 이 출력 결과를 특정 파일로 보내버려라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 새로 생성이 되면서 원래는 출력될 내용이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라는 방금 지정한 파일이 하나 생겼고, 이 파일의 내용을 아까 배웠던 또 명령으로 확인을 해보면 원래 모니터에 출력돼야 됐었던 내용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리다이렉션, 방향제 지정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에서 여러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이 밖에 명령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각 특수문자들은 각자의 특수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별 표시, 에스터리스크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글자를 대체하는 문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명령어가 무엇인지, 명령어 중에서도 사용자 관련 명령어, 디렉토리와 파일과 관련된 명령어를 배웠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명령어들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의 수업에서 추가적인 개념들을 배우면서 관련된 명령어들을 더 배워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